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오늘의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계획하셨던 거 다 이루셨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미뤘던 것들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016이나 011, 시리즈나 LTE 가입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010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유념하시고요. 소비자 물가가 0.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3개월째 0%의 상승률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저물가가 유지되는 것은 199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몸에 가장 잘 붙어 있으면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요? 휴대폰, 액세서리, 아닙니다. 바로 속옷인데요. 오늘 이 언더웨어에 대한 시장, 개척된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빅본이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이항용 의원, 이규찬 기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에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바로 속옷이네요. 네네. 근데 요새는 또 속옷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언더웨어라고 또 많이 하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오늘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언더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볼 텐데요. 두 분은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복. 네. 빨간 내복은 아니시겠지만 내복 입으세요? 좀 빨간 내복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능 학력고사 볼 때 한번 입어보고 안 입어봤고요. 사실 내복을 그동안 안 입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넘으니까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번엔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주위에서 얘기 들어서 지난 주말에 가서 딱 하나 구입해서 좀 아래쪽은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으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좀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따뜻해요. 오늘은. 저는 어릴 때 내복 입으면 이렇게 그 살색 내복이었거든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티났던 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짜리몽땅하게 이렇게 칠부, 구부 네, 이렇게. 그렇게 나오니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요즘 좀 즐겨 입는 편이에요. 전 겨울마다 추운 게 너무 싫어서 꼬박꼬박 챙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남자분들도 또 젊은 사람들까지 내복이란 말이 아니고요. 이제 겨울철 언더웨어를 입는 추세인데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 이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인데 이제 멋도 부리면서 충분히 따뜻한 기능성 속옷들이 많아졌습니다. 은밀한 특급 잠시 후에 이어질게요. 조선시대가 지나며 생겨난 한국의 속옷 역사. 서양 문화권 역시 르네상스 시대에 코르셋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제 언더웨어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 첨단화된 빅데이터로 제품을 만드는 소국 기업부터 소재 과학으로 다시 태어나는 발열 레이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언더웨어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네, 아니 두 분 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늘? 저요? 네. 네. 특히 이규찬 기자. 저는 오랜만에 예전에 엘르 기분이 나서 네. 패션 얘기를 하니까 모기매입니다. 너무 옛날 생각이 좋으셔서. 나서. 그래서 오늘 히든 차트는 이규찬 기자가 좋아하는 거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래요? 네. 속옷 모델 네. 베스트 7입니다. 정말요?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언더웨어 모델로 활약하며 섹시미를 한껏 발휘 중인 스타들이 많은데요. 네티즌들이 뽑았습니다. 리서치 채널 틀리언에서 네티즌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한 건데요. 먼저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부터 7위까지입니다. 고준희, 장현주, 전효성, 가인, 신세경부터 한 분씩 화면을 만나볼 텐데요. 근데 신세경 씨는 저 안에 분명히 상위권에 올라와도 될 텐데 네. 7위네요. 비비안의 신세경, 요새 떠오르는 베이글녀죠. 네, 베이글요. 네, 맞네요. 어떻게 되세요? 건강미가 넘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신세경에서 처음 해본 게 네. 방구똥구멍 해갖고 거침없이 샤이때 거침없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상당히 좀 청순하고 나왔었는데요. 네. 속옷 모델까지 했네요. 어느새 섹시미를 더한 것 같아요. 저게 베이글녀가 뭐냐면요. 네네. 얼굴은 청순한데 네네. 몸은 글래머. 그게 되세요. 네. 그리고 베이글이 얼굴이 딱 가려진다는 거잖아요. 베이글녀가.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오동통하게 베이글로 네. 가려지면서 네. 동안인 게. 네. 저도 갖고 싶네요. 청순한 얼굴과 섹시한 몸을 가지신 네. 분이군요. 저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여기에 순위가 빠져있죠? 나 이해가 할 수 없네. 아니, 여기 이제 저 이거 보고 전화 올 수도 있어요. 혹시. 네. 6위는 부하걸의 가인입니다. 근데 약간 의외인 게 언더웨어 좀 속옷 광고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왜소하지 않나?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사실 연예부였잖아요. 네. 가인 씨가 실제로 보면 공연을 할 때 네. 남자들 굉장히 시선을 그 가슴 부위에 많이 받아요. 굉장히 그래요? 글래머로 좀 유명한 스타고요. 작은 키에 비해서 상당히 글래머여서 사실 유명한 예, 저는 그런 친구예요. 거 전혀 관심이 없는데 참 많이 하시네요. 정말 이정 기자가요. 아까 사진을 보니까 비율이 얼굴이 워낙 작다 보니까 키가 작더라도 비율이 되게 잘 그렇죠. 맞는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으면 충분히 모델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 케이스죠. 같아요. 자, 바로 5위 볼까요? 시크릿의 잇몸공주 전효성 씨.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화면으로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렇게 깜찍하고 발랄한 저 모델로서의 또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속옷 광고 덕에 시크릿 수입 서열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효성의 그렇군요. 소속 가수가 시크릿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크릿 안에서 돈을 제일 잘 번대요. 어떤 모델로 해갖고요. 네네. 역시 속옷 모델이 짭짤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속옷 모델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지섭 씨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소지섭 씨가 왜 없는지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자 모델로 최고의 속옷 모델로 그렇군요. 뽑았기 때문에 아마 합쳐서 했으면 소지섭 씨가 1위였을 수도 그럼요. 있을 거라 여성들은 생각합니다. 소지섭 씨의 그 은근한 눈빛에 오히려 더 섹시함을 느낄 텐데. 선물 받고 싶어요. 소지섭 씨한테 정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자, 이제 4위 보겠습니다. 박한별 씨인데요. 역시 키도 늘씬하고 또 몸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속옷 모델에 적합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누군가의 연인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븐이요? 벌써 얘기해버리셨네요. 그래서 네. 관심 별로 크게 없다. 네. 그럼 공동 2위를 볼게요. 이학용 위원께서 이번에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탑 슈퍼모델 장윤주 씨 좋아하신다고 전 했잖아요. 장윤주 씨 워낙 성격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고 화끈해 보이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요. 모델이니까 몸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몸매 그런 데 별로 관심 없고요. 성격 자체가 좀 화통하게 얘기하고요. 딱 재미나는 게 딱 장윤주 씨 같은 스타일이 외국에서도 좋아하는 동양인 모델의 그런 인상을 딱 갖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분이 요즘 들어서 이제 대세인데 네. 제가 그 LA 했던 2001년, 2004년 사이에 네네. 그때 이미 저분이 날렸어요. 아, 그러니까 슈퍼모델 세계에서. 그렇죠. 패션계에서는 진짜 몸매하면 장윤주라고 그랬어요. 장윤주가 일반 스타를 잘 모를 때인데 제가 네. 이제 패션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속옷 패션쇼에는 물론 남자들이 드글드글거리는데 네. 일반 패션쇼에도 시스루 의상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의 시선이 정말 뚫어질 듯이 그 시스루에서 뚫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눈빛 때문에 뚫어질 것처럼 정말 몸매가 완벽한 정말 그 비너스 몸매를 가졌다라고 평가받았죠. 거기다 얼굴은 해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양적인 얼굴. 네, 고양자 얼굴이 쌍꺼풀이 없고요. 얼굴이 좀 눈이 좀 작고 외눈 쌍꺼풀 없고 딱 그런 동양적인 이미지. 딱 그런 게 딱 외국 사람이 선호하는 네. 동양 아니, 이미지가 장윤주에 아니라 너무 지금 진아가 묻혔네요. 섹시 가수 진아가 공동 2위예요. 약간 해외 출신이기 때문에 말은 좀 어눌하긴 하지만 역시 못지않은 섹시 스타로 저 고혹적인 눈매로 약간 엉뚱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원래 미국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전형적인 치어리더 인상이에요. 그냥 저 여기까지만 코멘트하는 거. 네. 자, 1위를 보겠습니다. 핫한 패셔니스타네요. 고준희 씨입니다. 최근에 특히나 핫한데 뭐 드라마로 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 단발머리가 여자들에게는 워너비 머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1위로 꼽혔네요. 뭐 좀 소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도망장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서. 전에 나온 지 오래전 도망자에서 봤는데 그때 완전 재벌의 그 막내 딸인가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연기보다는 하여튼 눈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 연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 네. 친구가.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온 그 여자들의 속옷 모델은요, 남자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이 많이 뽑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분 안구 정화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이어서 언더웨어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섹시하다, 사이즈, 그리고 백지영 씨가 보이고요. 재고, 히트텍, 여자친구, 홈쇼핑. 아니, 근데요, 여기서 북한이 눈에 띕니다. 재밌는 뉴스가 있었다면서요. 왜냐하면 북한이 키워드로 뜬 이유가 사실 이게 스웨덴 말로 비에른 볼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이제 비언 볼이라고 많이 예전에 완전히 테니스 슈퍼스타였거든요. 스웨덴에서 엄청나게 뭐 우승도 많이 하고 윈블던 7회인가 우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네네. 만든 게 비언 볼이가 만든 스웨덴의 어떤 그 패션 회사인데요. 네. 이제 속옷도 만들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인터넷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랑과 유혹의 대량 무기가 가장 필요한 도시라는 걸 딱 선정했는데요. 뽑힌 게 의외로 평양이 뽑혔어요. 그래서 평양에 뭔가 하겠다는 그 속옷에 이제 뿌리는 거 투하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네. 독일이 북한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자유가 좀 억압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건 대표가 직접 갔어요. 그래갖고 호텔 안에도 살며시 놔두고요. 길에도 살며시 놔두고 그래서 이걸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유튜브에 올리고 저기 딱 보세요. 유튜브 올리고 투하가 자기가 아니라 소심한. 소심하게 해갖고 자기가 찍사라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죠. 그래서 또 한 차례 히트가 됐던 거죠. 거의. 저는 그래서 투하라 그래서 네. 북한에서 헬리콥터로 이렇게 띄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다 그건 잡혀갈까 그럼 완전 잡혀갖고 또 이제 뉴스 돼갖고 이제 반성문 쓰고 TV에 나올 뻔했죠.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몰래 투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소심한 그러니까 저 사진 봤는데 투하군요. 현관 앞에 예쁘게 개놨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버린 건지 두고 간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네. 근데 마케팅에는 확실히 네, 성공을 확실히 한 것 성공했죠. 같고요. 그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몰래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 그럼요. 거예요. 네. 사랑이 필요한 도시가 북한에 선정되었다는 거 재밌었는데 네. 키워드로 히트텍이 검색이 됐어요. 아, 맞아요. 내복이 이제 진화하면서 그냥 따뜻한 내복이 아니라 발열. 10가지 내지는 발열레이로 진화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니클로가 이제 히트텍이라는 브랜드로 발열레이 네. 시장을 내놨는데 검색량이 보니까 2008년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만, 싱가포르에서 2010년에 대박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로 그 열풍이 넘어왔거든요. 한국에도 열풍 상륙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가 히트텍을 9,900원에 세일을 했는데요. 네. SNS에서 언급량이나 네이버 검색량이 폭증을 해서 이른바 인터넷을 점령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세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비싸요. 12,900원. 그런데도 할인폭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다 몰려와서 매장에서 완전히 진을 치니까 네. 한 명당 10벌까지 판다고 판매 수량까지도 제한하는 네. 그런 조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사람들을 뚫고 와서 사왔지 뭡니까? 아,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히트텍인데요. 사오셨네요. 저는 할인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이 19,900원 아, 다 그대로 주셨구나. 가격에 다 네. 주고 샀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색상을 고르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뭐 귀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히트텍 꼭 고집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또 비슷한 류의 네, 비슷한 류가 많아요. 또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겨우 샀다는 거 유명하게 인증샷 인증하려고 네, 하나 가져오셨군요. 갖고 왔습니다. 사실 유니클로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네. 이게 빅데이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 세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쓰는 거예요. 춥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춥고 근데 추운데 너무 두꺼운 옷 입으면 그렇고 얇고 가벼운 옷인데 좀 따뜻한 거 입을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갖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추론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서 약 얼마나 팔렸냐면요. 4억 장이나 팔린 오, 거예요. 대단합니다. 4억 장을 팔린 네, 거예요. 네. 근데 작년에 히트텍이었고 올해는 또 후리스라고 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히트를 쳤어요. 아주 평범한 옷인데요. 평범한 별다른 특징도 없는데 실용성과 보온성으로 이걸 딱 해갖고요. 집에서 입고 있거나 어디 가까운 데 쇼핑하러 갈 동네 이렇게 나갈 때 산책 갈 때 딱 좋은 건 아는데 이것도 완전히 대히트를 쳤죠. 지금 웬만한 물건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이쯤 되면은 그 유니클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히트텍의 주인공 유니클로라는 기업에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이잖아요. 아, 맞아요. 유니클로 네. 만드는 회사 이름이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도쿄 증시에 상장돼 있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매출이 1조 엔을 돌파했는데 1조 1,430억 엔. 게다가 순익도 26%나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바로 이 히트텍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9월, 11월 그 사이에만 봐도 유니클로 해외 매출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해외니까요. 무려 51%나 증가했는데 거기에 딱 적고 있는 게 히트텍하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울트라 라이트 다운 점퍼. 네. 그 두 가지가 대박이 나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아웃도어 업체들보다도 오히려 유니클로가 제대로 수혜를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히트텍이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 내복에서 열이 난대. 그래서 입었는데 사실 열이 나요? 열이 나기보다 뭔가 좀 딱 착용감이 있고요. 딱 약간 따뜻한 느낌은 좀 납니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내복 같지 않고, 네. 내복 같지 안 보이고, 얇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여기서 막 열이 막 후끈후끈하게 나온다고 그런 거나. 그럼 화상 그런 건 입죠, 아닌 열 것 나면. 같아요. 이렇게 언더웨어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나 기업이 있으세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그럼요. 남자들도 알아요. 남자들 왜 알아요, 그거요? 남자들도 빅토리아 선물이냐? 시크릿 모델들을 좋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1977년에 창업한 거거든요. 로이 레이몬즈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실제 보면요 이게 몇 년 전부터는요 미국에서 그 연말 요따 쇼핑 시즌 얼마 전에 했는데 그 패션쇼를 하거든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하는데 이것이 공중파에서 방송될 정도로요 아주 뜨거운 핫한 아이템이 되겠고요. 여기서 작년에 매출이 61억 달러, 수입만도 10억 달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뭐 란제리라 해서 속옷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네. 수영복도 있고 그래서 아마 탁 쳐보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해외
해외 직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도 네. 빅토리아 시크릿 뭐 수영복이라든가 란제 이런 게 많이 뜨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오프라인도 하지만요. 온라인에서 전 세계 한 4억 개 육박하는 3.8억 개 카탈로그를 전 세계에 뿌려갖고요. 거기서 온라인 주문도 받고요. 오프라인 주문 같이 받는 거죠. 모 기업은 여기 상위에 있는 기업은 L 브랜드라는 기업이 그 상위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할 때 얘기했던 베스 앤 바디웍스. 여기는 이제 각종 비누라든가요. 각종 뭐 이런 향수, 뭐 수건 이런 거 같이 파는 건데요. 여기 해갖고요.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무려 256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죠. 항상 연말이 되면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나오는 소위 브라 있잖아요. 브라가 몇 억 달러, 몇 억 원짜리 브라를 딱 만든다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또 뉴스가 됐었죠. 패션쇼가 멋있네요. 아까 화면으로도 봤지만 네. 그 빅토리아 시크릿 이름을 되게 잘 된 게 되게 비밀스럽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이 맞습니다. 되게 딱 좋아하는 듯한 그런 네이밍인 네. 것 같은데요. 또 주목해야 할 기업 브랜드가 있다면 사실 어떤 게 전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 속옷도 이제 패션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컬러 속옷이 유행하고 있어요. 네, 네. 스타킹 같은 이제 스판덱스 소재들도 근데 어려운 게 염색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효성이 염색이 자유로운 새로운 스판덱스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크레오라 컬러 플러스라는 소재예요. 네. 근데 여기가 그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지 골든 레이디 같은 데서 네. 이 제품들이 워낙 잘 팔리니까 더욱 들어서 크레오라 컬러 플러스도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특히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초기에는 한 400톤 정도였는데 네, 올해는 네. 1,100톤, 무려 2.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 네. 아니, 요새는 그 속옷을 이렇게 보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게 워낙에 이제 약간 패셔너블하다 보니까 그 레깅스를 이렇게 보이듯이 입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으셨어요? 히트텍. 양 위에 입은 사람 강남 한복판에서 왔다고. 저 지나가는데 네. 레깅스인 줄 알았는데 걷고 다니시는데 무슨 속옷이신 거 알고 보니까 히트텍을 그냥 겉에 입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속옷 같지 않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거는. 상상하니까 근데 요즘 웃기네요. 보면 이게 갑자기 저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 법까지 나왔잖아요. 일부 주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힙합하는 친구들이 바지 흘러내려가고요. 팬티 이렇게 보이니까 몇몇 주에서는 아예 그렇게 입지 못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속옷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법에 접촉돼서 큰 치가 날 수 있어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속옷 잘못 보이다가는요. 그거는 그 LS 네트워크스라는 또 우리나라 상장사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또 유럽에 한 오델로라는 그 브랜드로 했어요. 이게 기능성 속옷이거든요. 소위 아웃도어용인데 이게 생긴 것도 1946년에 스위스에서 한 건데요. 유럽에서는 기능성 언더웨어로 세계 매출 1위를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서로 이제 계절적으로 추우면 추울 때, 더우면 더울 때 그냥 어떤 패션도 겸한 기능성 언더웨어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거기 수입을 하건 뭐 생산하건 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숟가락을 꽂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대폭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게 최근에 옷뿐만 아니고 속옷도 기능성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신의 이미지를 걸고 그 이미지의 그런 섹시한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그런 브랜드, 속옷 브랜드를 내서 또 맞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고 그 있다면서요. 황신혜 씨가 사실 2006년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브랜드를 냈잖아요. 네. 황신혜 씨가 이제 속옷 브랜드 런칭했는데 첫날 그 방송 2시간 만에 4억 6천만 원어치의 매출이 기록했어요. 진짜요? 이게 홈쇼핑의 속옷 매출 신기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엔 영화배우 엄정화 씨가 자신이 런칭한 속옷 브랜드 너스위트라는 걸로 홈쇼핑에서 첫 방송을 했는데 무려 20분 만에 전체 매진됐어요. 매출액도 무려 6억 원이나 됐는데요. 네. 이래서 방송 때마다 전품목이 영속 매진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죠. 2010년에는 가수이자 쇼핑몰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 백지영 씨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야르시비. 뭔가 야시시해 보이는 이 속옷을 들고 왔는데요. 안 그런데요? 그래요? 홈쇼핑 런칭 전에 온라인에서 선주문을 받았는데 네. 이게 너무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준비한 제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런칭을 아예 일주일 더 미루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단하네요. 연예인을 이름을 걸고 그 몸매가 될 거라는 상상까지 함께 판매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재밌는 게요. 백시영 씨 남편 아시죠? 네. 정석원 씨. 네, 정성원 씨가 재미있게도 백시영 씨의 라이벌로 네. 속옷 모델하고 있어요. 정성원 씨가 그 박한별 씨랑 아까 같은 모델, 같은 브랜드 모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변정숙 씨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변정수 씨가 사실 의류 브랜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속옷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건 엘라호야라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현대 홈쇼핑에서 이제 네일을 좀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려 12,500세트가 팔렸는데 6억 네. 5천만 원어치입니다. 특별한 것도
것도 없는데 네, 사실 연예인들 이름을 이미 일단 의류점 걸면.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다 속옷을 얹었더니 네. 이제 뭐 작년부터 해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뭐 의류업체 재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속옷에 대한 관심은 계속된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괜히 빅머니겠어요. 최근에 트렌드를 읽는 것이 우리가 빅머니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속옷 브랜드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전에 패션 업체에 계셨으니까 그런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인 걸 배우셨고요. 이제 저희가 워낙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네. 경제 상황이라는 게 트렌드를 분석해 해드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로요. 네. 미국에서 가장 지금 뜨겁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트루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루앤코라는 회사인데 이게 종류 딱 하나 만드는데 여성용 브라만 딱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만든 것 자체가 누가 만들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출신 한 명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획 전략을 하던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한 명 들어가고 이제 여성 속옷 세일즈를 하던 사람이 네.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하는 거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성 몸에 가장 적합한 퍼펙트한 속옷을 만든다는 것을 캐치프레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가슴 모양이라든가 사이즈, 브라 어깨끈이라든가 흑의 네. 모양 이런 것들 그리고 선호 브랜드가 다양하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거들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해갖고요. 3개를 어떤 구매자가 선택을 하면요. 네. 나머지 2개는 직접 빅데이터에서 추천을 해줘요. 네. 그거를 이제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입어보고.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ELMC도 어떤 백화점에서 속옷 입어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불편하고요. 그렇죠. 그걸 집에서 편안하게 입어보고 다른 거와 달리 반품을 그냥 무료로 다 받아주는 입어봤어도? 거예요. 입어봤어도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니까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네. 좋은 어떤 브라를 만드는 쇼핑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 엔지니어링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여자로서 정말 공감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잘하세요. 이 여자 속옷에 대해서.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요. 아니 근데 긴장하고 왜냐면요 있어요. 여자 속옷만요 네. 거의 그냥 그 가슴 둘레나 네네네, 네. 이렇게 오늘 애매하네 이렇게 네네네. 좀 자세하기가 네네네. 이게 컵밖에 없어서 그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네, 그 얘기를 제가 우리나라는요. 제가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네.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알아낸 건데요. 여태까지 브라를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완벽한 여성 모델을 일단 잡습니다. 그쵸. B컵이 됐건 미국에선 C컵의 완벽한 패션 모델을 모델. 잡아요. 네. 잡아갖고 그 몸에 딱 맞춰서 피팅을 해서 브라를 만듭니다. 그거를 사람들한테 노출시켜 그걸 사람들이 사게끔 하는 말도 거예요. 안 돼, 그건 그러면 지금 그 보면. 사람은 그 모델의 몸에 맞추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의 체형을 만들어갖고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6,000개의 체형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1대1에 맞춰준다는 자신감을 필요한 거죠. 그것도 엔지니어링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회사의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엔지니어링은 마이크로소프트 있다.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넷플릭스라는 것의 출신이 무슨 우리 두요, 야후, 뭐 구글한다 이런 데 같이 네. 넷플릭스이 아니란 영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사람 맞춤형 모든 걸 잘해준다는 사람 출신의 의미가 넷플릭스의 AN을 붙이거든요. 이 사람은 넷플릭스이 아니에요. 그걸 배려해서 모든 사람 알맞는 속옷을 브라를 선정해줬다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나만의 속옷이 되겠네요. 그런 거죠. 이제. 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 가서 정말 착용을 해보기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서 사면은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맞춰서 입는데 이제 모델 사이즈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서 스스로 입는다. 정말 기발한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뭐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까 얘기해 준 씨가 네. 미국 사례잖아요. 근데 미국 체형하고 또 동양 체형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동양에도 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속옷 브랜드 중에 와코르라는 업체가 근데 너무 동양의 비싸. 좀 이거. 아시죠? 네네. 너무 잘 아시죠? 네. 우리 와이프가 좋아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근데 일본의 본사에도 세계적인 업체잖아요. 근데 이 업체는 이제 동양에 좀 특화가 돼 있으니까 여성 모델 중에 동양인들의 체형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와코르라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1954년에 세워졌던 신형 염직 공업사가 전신인데요. 수십 년에 걸쳐서 여성 체격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속옷을 만드는데 솔직히 그날도 여성분은 2가지 사이즈라도 있죠. 남자들은요 100, 95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억지로 다 몸을 맞추라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남성 속옷도 좀 뭔가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남성의 입장에서 그렇네. 속옷 브랜드 같은 패션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이제 더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빅데이터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이제 패스트 패션 아닙니까? 유니클로, 자라, H&M, 포레버 21. 스파 브랜드.
데가.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기능성 의류 시장에도 진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기능성 의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취향을 디자인에 잘 반영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따뜻하게도 입지만 이왕이면 좀 내가 원하는 것, 손에 좀 다 가는 옷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런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기능성 속옷보다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기존 업체들도 이런 소비자 마음을 읽어주는 데서 좀 더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이제 갑자기 하나 얘기 더 해드리면요. 앞서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외국에서 사람이 동양 사람 취향이 안 만든다는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딱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투렌코라는 회사가 만든 사람 자체가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만든 사람 자체 두 명이 한 명은 제가 이슬람 쪽 계통이고요. 아까 영업하는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 중국 계통으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인종이 동양 모여있군요. 사람들 맞춘다는 거 아주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6천 명이니까 그만큼 이 회사가 무섭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빅데이터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느 날- 기업과 연관이 있으신 거 아니죠? 막 홍보대사로 나오신 것 갖고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아직 네. 시작한 회사입니다. 갑자기 말할 얘기 까먹을 뻔했잖아요.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거슬러 수 없는 대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린 게 중국의 B2B 쪽에 온라인 쇼핑에 강한 알리바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B2C 쪽에 강한 것이 타오바오닷컴이라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3억의 인구의 모든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요. 중국에서 가장 큰 여성 가슴을 갖고 있는 여성이 어느 쪽에 많이 사느냐 이런 것 들어가면 바오닷컴에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뭐 이런 얘기 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약간 어이가 없네요. 지금. 네. 검색해 이미지가- 보셨군요. 네. 검색해 보셨더니 1등이 거기더라.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 검색하셨을 텐데요. 여하튼 이래갖고 모든 것이 빅데이터를 통한다. 네. 이게 하나의 시대의 저 흐름이죠. 여러분. 내가 볼 때 지금 남성 시청자들은요, 다른 걸 기억 못 하시고, 중국에서 가장 가슴 큰 여성들이 사는 도시가 신장 위구르다. 요것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행가 글로. 네. 자, 오늘 언더웨어라는 아주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딱 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 패션에서부터 기능성까지 오늘 언더웨어의 시장 분위기 어떠셨나요? 자, 먼저 이항영 위원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혜리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어사를 어디로 가셨어요, 주말에? 주말에 저는 롯데마트. 네, 롯데마트 가셨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트렌코 네. 이런 것이 온라인이 미국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혜태택이요. 네, 네. 어디로 가겠어요? 백화점에 직접 가죠. 오늘 그래서 롯데 쇼핑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네. 오프라인이다. 속옷만큼은. 네. 그렇군요. 네,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저도 아직주에 하나 골랐습니다. 아직주.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무시했던 내복 파던 회사 아닙니까? BYC. 아니, BYC가 아직도 상장돼 있어요? 아, 그럼요. 이게 계속 꾸준하게 돈 잘 벌고 있어요. 원래는 내복이었지만 지금은 언더웨어. 아까 저기 유명한 모델이 했던 그 브랜드도 사실 여기서 내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르송, 셀핑크, 보디히트 이런 것들 내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이제는 지금 언더웨어라는 분야까지도 진출해서 이제 계속해서 원래 속옷 잘 만들던 내가 쭉 잘 만든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네, 네. BYC 찍고 싶습니다. BYC 쌍방울 드라이 여러 가지 계보를 있는데 아직도 주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이 아직은 속옷에서 롯데 쇼핑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디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주목하세요. 상품 주는 게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매일 준다면서요? 네. 와. 신나요. 네. 저도 주나요? 아유, 아니죠. 저는 안 저희 되죠. 시청자분들에게 네. 드려야 되죠. 그래서 매일 두 분께 저희가 푸짐한 그것도 먹을거리 선물로 아주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BYC, 롯데쇼핑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아니면 언더웨어와 관련한 새로운 종목을 고르겠다. 이렇게 두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두 분입니다. 처음엔처럼님 그리고 건강최고자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개별 연락구 소정의 아니 근데 뭐 큰 주시는 상품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저희 오. 또 말씀드릴게요. 약간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한번 한국이 소개를 좋아하는 해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이번 오, 주에께서 기대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왠지 알면서도 또 한 번 소개되는 구구 마케팅 9,900원, 99,000원, 99원 뭐 이런 19,900원 많이 속잖아요. 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